자, 흥덕중학교 학생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는지, 전하를 띠고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교과서는 38쪽, 학습지는 27쪽을 펴주세요. 자, 교과서 몇 쪽? 38쪽, 학습지 27쪽.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원자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원자 핵은 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고 무겁대요. 그리고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잘 기억하고 있죠? 반면에 원자 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었죠. 그중 일부의 전자는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가 전자를 잃습니다. 자, 전자를 잃으면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 원자 핵은 그대로인데 전자가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에 비해 적어지겠다. 자, 그러면 중성 상태였던 원자가 전하를 띠게 되죠. 무슨 전하를 띠게 되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네. 이처럼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많아져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입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양이온이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어떤 원자들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 핵에 비해 전자의 수가 많아진 입자는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보다 많아지겠네? 자, 상대적으로 무슨 전하 띠게 되겠어요? 전자를 얻은 이러한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다. 이러한 입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뭐라고 불러요? 음이온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어디 보자, 쌤이. 펜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펜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리튬 이온이래. 미안해요. 일단 리튬 원자부터 보자. 자, 리튬 원자는 원자 번호 기억나요? 자, 요거 중요하니까 스님이 한번 써볼게요. 자, 원자 번호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의 무엇과 같다고 그랬지? 양성자 수와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원자 번호는 꼭 또 무엇과 같아요? 원자의 전자 수와 같아요. 리튬의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3이래. 그러면 이 리튬은 원자 번호 몇 번인 아이였었겠어요? 그렇지. 원자 번호 3번인 아이야. 자,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은 전자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대답했어? 그치. 전자도 3개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리튬 원자가 전자 1개를 잃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 자, 전자 1개를 잃었네? 그러면 이온이 된 리튬 이온의 전자는 이제 몇 개 가지겠어요? 그렇지. 전자 1개를 잃었으니까 전자 2개를 가지고 있겠네. 자, 원자 핵은 그대로인데 전자 하나를 잃어서 리튬 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는 2개. 그러다 보면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 누구의 힘이 더 세? 플러스의 힘이 세네. 얼마만큼 세? 1만큼 세네. 이걸 우리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제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야. 중성 상태인 리튬과 다르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 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 일단 원소 기호. 자,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되죠.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자, 리튬 원소 기호를 쓴 다음에 얻거나 잃은 전자의 수와
그리고 현재 이 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전하량이 더 세요? 플러스 전하량이 세네. 전자 몇 개 잃었어? 한 개 잃었어. 한 개는 1은 생략을 해서 플러스 1만큼 전하를 띄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이거 뭐라고 읽어? 리튬 이온이라고 읽었었지. 자, 기억나죠? 자, 반면에 이제 산소로 가보자. 자, 산소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량이 8이래. 원자 번호 몇 번이었겠어요? 기억나요?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오, 8번째. 원자 번호 8번인 산소. 원자 핵이 양성자 8개 가지고 있어서 플러스 8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이 산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도 몇 개? 그렇지, 8개. 그런데 이 산소가 전자 2개를 얻었대. 그러면 산소 이온이 가지고 있는, 산소 이온이라고 표현하진 않겠지만, 자, 이온이 되었을 때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 총 몇 개? 그렇지, 10개. 자, 그러면 전하량 비교해볼까? 원자 핵은 플러스 8, 전자 2개를 얻었으니까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0. 오, 전자의 전하량이 더 크네. 이온으로 표현해줄 수 있겠지? 자, 산소가 더 이상 중성이 아니야. 이온이 되었어. 근데 전자 몇 개 얻었어? 2개 얻었어. 2개의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의 힘이 세진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음이온이 되었어요. 자, 이거 뭐라고 읽어줘요? 뭐라고요? 대답했어요? 음이온은 무슨 화이온이라고 읽대. 끝이 소로 끝나면 소는 어떻게 해준다? 생략해준다.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고 읽어? 산화이온이라고 읽지요. 잘 기억하고 있죠? 이 2가지만 더 볼까? 자, 플루오린.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9래. 원자 번호 9번이었을 테니까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어? 9개. 그런데 이 플루오린이 전자 1개를 얻었대. 그러면 전자수 몇 개 돼? 그렇지, 10개. 자, 대답하고 있지? 자, 전하량 비교해보자. 플루오린의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9,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0. 뭐라? 이번에도 전자의 전하량이 더 크네. 그런데 1만큼 크네. 1은 생략. 그래서 플루오린의 원소 기호를 써주고 1은 생략한 다음에 플루오린과 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 마이너스 전하 표현해주면 되겠죠. 뭐라고 읽어줄 거야? 무슨 화이온, 플루오린 화이온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지? 다 잘하고 있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예를 보고 우리 이온이 전하를 띠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자. 자, 마그네슘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11에 원자핵이 가지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항상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그네슘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수 몇 개? 12개. 그런데 마그네슘이 전자 2개를 잃었대. 뭐라? 전자 몇 개밖에 안 가지고 있을 거야? 10개. 그러다 보면 전하량 비교를 해보자. 원자 핵은 양성자 12개 가지고 있어서 플러스 12만큼의 힘을, 전자는 2개를 잃어서 마이너스 10만큼을 가지고 있다. 뭐라? 이번에는 누구의 힘이 더 세졌어? 양성자의 힘이 더 세졌네. 얼마만큼 더 세? 플러스 2만큼 세. 이거 우리 화학식으로, 이온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먼저 원소 기호. 첫 글자 대문자, 2번째 글자 소문자로 써주고요. 전자 몇 개 잃었어요? 2개. 전자 2개 잃어서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대요. 그래서 이 플러스라고 써주면 되죠. 자, 이렇게 쓰고 이거 읽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양이온은 참 쉬워요. 원자의 이름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돼? 무슨 이온만 붙여주면 되지.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읽어주면 됐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우리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먼저 영상으로 확인을 해 보실게요.
교과서 38쪽 전하를 띠는 이온 영상으로 우리는 살펴보십니다. 소리가 들리나요? 자, 증류수, 간이 전도계를 꽂아 보았어요. 이온 음료, 말 그대로 이온이 들어있는 음료야. 물론 물질을 바꿀 때마다 간이 전기 전도계에 이물질이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세척을 해준 다음에 전극을 꽂아봐요. 그랬더니 소리도 나고 불도 들어와. 전기가 통한다라는 걸 귀로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인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설탕을 물에 녹인 설탕 수용액을 각각 간이 전기 전도계를 통해서 전류가 통하나 통하지 않나 확인을 해봤어요. 자, 전기가 통하는 물질 두 가지 있었네. 이온 음료와 염화나트륨. 반면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교과서에서 사용한 물질 중에 증류수와 설탕 수용액은 전류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멈추십시다. 이온 음료처럼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은 간이 전기 전도계에 삐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에 불빛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어서 전기를 통하게 해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온 음료뿐만 아니라 염화나트륨 수용액도 스피커에 소리도 울리고 발광 다이오드에 불빛도 들어왔어요. 간이 전기 전도계에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전기가 통했어, 안 통했어? 통했어. 그러면 염화나트륨 수용액 속에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 들어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실험 방법 기억나십니까? 4가지 수용액을 준비했어요. 증류수, 이온 음료,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설탕 수용액을 준비를 한 다음에 각각 간이 전기 전도계. 자, 이 간이 전기 전도계는 전극에 전류가 흐르면, 그러니까 닫혀있는 하나의 회로처럼 전류가 흐르는 물질과 닿으면 삐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여기 다이오드에 불빛이 들어와서 전기가 통한다라는 걸 눈이나 귀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물체야. 각각 증류수와 이온 음료, 염화나트륨 수용액, 설탕 수용액에 간이 전기 전도계를 꽂아서 우리는 반응을 확인을 해봤어요. 정리해보자. 전기가 통하는 물질 무엇 있었어? 우리가 실험을 한 물질들 중에 이온 음료, 염화나트륨 수용액. 하지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도 있었어?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증류수와 설탕 수용액. 자, 이때 전기가 통하는 물질, 이온 음료랑 염화나트륨 수용액 2가지 물질의 공통점 찾을 수 있겠어? 자, 이온 음료, 염화나트륨 수용액 모두 간이 전기 전도계에 삐 소리가 나면서 불이 들어왔단 말이야. 뭐가 통했다라는 거야? 전기가 통했다라는 거야. 결국 이온이 들어있는 이온 음료 또는 이온 음료처럼 전기 전도계에 전기가 통한 염화나트륨 수용액 둘 다 뭐가 들어있다? 전기가 통하게 해주는 이온이 들어있다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왜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 전기가 통하느냐? 왜 그럴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학을 공부하면서는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자,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 전기가 통하는 이유. 왜 그럴까? 이온은 뭘 띠고 있다고 그랬어? 이온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거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정기적인 성질을 띠는 전하. 자, 정기적인 성질을 띠는 입자인 전하이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고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정기적인 인력에 의해 이렇게 끌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전기가 통한다라는 거지. 자, 다시 보자. 이온은 뭘 띠는 입자다? 전하를 띠는 입자다. 그러다 보니까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서 뭐가 통한다? 전기가 통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미션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온이 전하를 띠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뭘로? 전기가 통하나 통하지 않나? 간이 전기 전도기처럼 도구를 사용해서 전기가 통하나 통하지 않나 확인을 해보면 이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온이 뭘 띠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거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여. 이온이라는 게 또는 원자 또는 분자라고 하는 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형으로 살짝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펜을 좀 다시 가져올게요. 자, 바로 되나? 자, 여기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아이고야, 색깔이 안 나오네요. 뭐니? 아유, 선생님이 도구가 익숙지가 않아서. 자, 다시 보자. 이제 펜을 쓰면 되는 건가? 자, 여기 나트륨. 오, 어떡해. 잠깐만. 식물물은 참 어려워요. 자, 됐다. 여기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어요. 참 어렵네. 너희들은 이런 도구 사용하는 게 쉽지? 자, 나트륨 이온. 얘들아, 쌤 덕분에 웃고 있지 지금? 왜 펜이 안 나오니? 자, 중지를 하고. 이걸 화면을 띄워놔야 되겠다. 됐다. 됐나 이제? 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어. 그런데 나트륨 이온은 전자 하나를 내어놓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자, 얘는 누구야? 염화 이온이네. 자, 염화 이온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랑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 정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겠다. 게다가 나트륨 이온은 전자 하나만 내어놓으면 되고요. 염화 이온은 뭐 이런 것도 나오네. 자, 염화 이온은 전자 하나만 얻으면 돼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딱 1대1로 만나면 서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정기적인 인력에 의해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기적 인력에 의해 서로 결합하여 생성된 화합물을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면 이온결합 화합물.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야, 뒤로도 가는구나. 됐다.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이온 결합 화합물 상태에서는 전하를 띨까 안 띨까? 정기적인 성질을 띨까 안 띨까? 그렇지. 이온결합 화합물은 서로 전자를 온전히 주고받아서 정기적 인력에 의해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화합물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화합물 상태에서는 정기적인 전하를 띠지 않아요. 그런데 자, 슬라이드를 넘겨보자. 이런 이온결합 화합물을 물에 녹이면, 그러니까 화합물 고체 상태와 같은 화합물 상태에서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로 존재하던 이온들이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를 만들거나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를 만들면 잠시만 이거 중지를 완전히 해놓고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를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이처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다시 이온화가 돼요. 잠깐만, 선생님이 아까 메모했던 거는 좀 지우고요. 자, 여기 보시는 왼쪽 비커는 염화나트륨. 아이고야, 너희들 웃고 있니? 이 도구 사용하는 거 정말 선생님 너무 어려워. 너희들 교실에서 수업하고 싶다. 자, 다시 보자. 요 왼쪽에 있는 비커에는 보니까 나트륨 이온도 염화 이온도 동동 떠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내 눈에는 소금 입자 또는 소금을 형성하고 있던, 여기서 소금이라고 하는 게 뭐야?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야. 이 소금 입자들이 내 눈에 보이질 않아. 이걸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으로 나타낸 거야. 자, 염화나트륨의 화학식 아직 안 배웠죠. 자,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과 음이온인 염화 이온이 1대1로 만나서 뭘 형성을 한 거냐?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야. 근데 이 염화 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다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뉘어져 들어가요. 이온 결합 화합물이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현상을 이온화라고 불러요. 자, 다시 이온 결합 화합물이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현상 뭐라고 부른다? 이온화. 결국 이 왼쪽에 있는 비커는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각각의 이온으로 이온화되어 있는 모형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근데 자, 오른쪽 비커를 보자. 이건 설탕을 물에 녹인 설탕 수용액의 모형을 제시를 해준 건데 뭐라? 여기 보는 이런 입자들이 이온 상태가 아니네요.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은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아닌 물질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설탕. 설탕처럼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아닌 분자들은 물에 녹아도 이온으로 나뉘어지질 않죠. 그러다 보면 이온으로 나누어진 비커에 전극을 꽂았을 때랑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비커에 전극을 꽂았을 때 결과가 달라지겠지. 이처럼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전하를 띠는 이온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깨끗하게 하고 다시 넘어가 보자. 자, 방금 전에 살펴본 모형 중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형은 염화나트륨 수용액 모형 같아. 설탕 분자가 물에 녹은 설탕 수용액의 모형 같아. 자, 이온을 띠고 있어? 띠고 있지 않아? 이온이 아니네. 이온을 가지고 있지 않네. 얘는 설탕 수용액처럼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물에 녹은 수용액인가 봐. 자, 여기에 간이 전기 전도계를 꽂아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고자 한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수용액 속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도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정기적인 인력에 의해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입자도 없고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는 입자도 존재하지 않아. 결국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지도 스피커 소리가 나지도 않는 거지. 반면에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비커처럼 이온 결합 화합물이 물에 녹아 만들어진 수용액.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 우리 아까 실험에서 살펴본 것처럼 염화나트륨. 자, 염화나트륨 우리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어. 소금이야, 소금. 이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인 염화나트륨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과 같은 양이온, 염화이온과 같은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간이 전기 전도계를 꽂아주면 양이온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 끌려가. 어디로 끌려가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 반면에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 어디로 끌려가? 그렇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 이렇게 전하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흐르게 된다?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다시 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자,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끌려가요?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학습지를 보자. 자, 학습지 27쪽. 세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설탕 수용액의 모형을 다시 보자.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보시는 것처럼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아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과 음이온인 염화이온으로 나뉘어졌어요.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이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현상 뭐라고 부른다고? 이온화. 자, 이온화 되었어요. 반면에 설탕은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물에 녹아도 이온화되지 않네요. 설탕이 물에 녹으면 설탕 알갱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하나의 분자 상태로 물 분자 사이에 끼어 들어가. 그래서 이 설탕 분자, 입자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설탕 분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야, 잠깐만요. 선생님이 다시 물에 녹아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뉘어진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이온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설탕 수용액에서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각각의 수용액에 간이 전기 전도계를 꽂았을 때 전기가 통하는 수용액 찾아보자. 어떤 수용액이겠어? 그렇지,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만 전류가 통하겠지. 전류가 통해서 전기가 흘러서 삐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불이 들어오겠지. 넘어가 보자. 결론. 자, 결국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은 전기를 통하는 성질이 있어. 왜? 이온이 뭘 띠고 있어서? 전하를 띠고 있어서 이 전하를 띠는 입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전기를 통한다. 결국 이온이 들어있느냐, 이온이 들어있지 않느냐,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전기가 통하느냐, 전기가 통하지 않느냐, 요 결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수행평가 주제이기도 한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한 이온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 전기가 통하는 까닭 뭐 때문이라고요? 뭘 띠는 입자가 들어있어? 그렇지, 전하.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용액에 뭐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에 간이 전기 전도계를 꽂아서 결과를 비교했었어.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해. 왜? 왜 통해?
뭐가 들어있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온이 들어있어서. 자, 설탕 수용액 간이 전기 전도기에 꽂아줘도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왜? 설탕 수용액은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온이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지 않다. 이온이 들어있지 않아서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 자, 근데 여기서 쌤이 아까 이온화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몇 가지 물질들의 이온화 과정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결국 각각의 수용액, 서로 다른 수용액을 반응시켰을 때 어떤 아이들이 새로운 결합을 형성을 할지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한 이온의 확인을 다루기 전에 선생님이 살짝 이온화 모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쌤이 세 가지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자, 이것도 펜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 자, 여기는 제일 왼쪽에는 염화나트륨 수용액, 자, 가운데 비커에는 염화칼륨 수용액, 세 번째 비커에는 질산 칼슘 수용액이 들어있대. 근데 보니까 각각의 비커 속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뭐가 이루어져 있어? 이온화가 이루어져 있어.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진다. 이처럼 이온 결합 화합물이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이온화라고 부른다. 그러면 자, 여기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래. 일단 수용액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다라는 뜻이야. 자, 이 물에 뭘 녹였어? 염화나트륨을 녹였어. 근데 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 우리 다음 시간에 화합물의 화학식 쓰는 방법, 이걸 읽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말로 염화나트륨이라고 읽는 화합물,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물질인 화합물을 만들었을 때 이온 결합 화합물은 있잖아. 반드시 양이온의 화학식을 앞에, 음이온의 화학식을 뒤에 써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이 만나. 그러면 새로운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 이때 자, 나트륨 이온은 전자 하나를 내어놨어. 염화 이온은 전자 하나를 얻어. 전자 하나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할 수 있냐면 1대 1로 반응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해서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 때 그 화합물의 화학식을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요. 반드시 양이온은 앞에, 음이온은 뒤에 써주시면 돼요. 이때 일가의 양이온과 일가의 음이온이 1대 1로 결합을 했으니까 이제 이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를 띠어? 플러스 전하도 마이너스 전하도 띄지 않는 중성 상태를 띠어. 그런데 이 중성 상태의 물질을 물에 녹여주면 결합하고 있던 정기적인 인력이 끊어지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물 분자들 사이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온화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 다시 전하를 띠는 입자인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물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 여기에다가 자, 간이 전기 전도계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각각 연결을 해준다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은 당연히 전극에 무슨 극으로 끌려가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갈 거야. 반면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은 그렇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갈 거야. 그러면서 전기가 통하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간이 전기 전도계를
결합하고 있는 요 물질.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금, 흰색 소금 알갱이에다가 간이 전기 전도계를 꽂아봐. 전류가 통할까 통하지 않을까? 흰색 가루 상태의 화합물에다가 전극을 연결을 하면 전류가 통하지 않아. 작년 우리 선배들은 이것도 실험으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는 실험실에 못 갔네. 자, 어쨌든 다시 보자. 스님이 NaCl이라고 썼는데 이걸 뭐라고 읽냐면 우리말로는 아이고야, 쌤이 아직도 도구가 익숙지 않아요. 염화 나트륨이라고 읽어요. 염화 이온은 음이온이고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었어. 이걸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의 원소 기호는 앞에 음이온인 염화 이온의 원소 기호는 뒤에 나타내서 NaCl이라고 써주었건만 이걸 읽을 때는 뒤에 있는 음이온을 먼저 읽고 앞에 있는 양이온을 나중에 읽네. 화합물의 화학식을 쓸 때는 양이온을 앞에, 음이온을 뒤에 써줘요. 이걸 우리말로 읽을 때는 음이온을 앞에, 양이온을 나중에 읽어줍니다. 연습 한번 다시 해볼까? 자, 두 번째 비커 속 모형을 보자. 자, 염화 칼륨 수용액이래. 보니까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이 녹아있어? 칼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녹아있네. 누구랑 누구랑 결합했다라는 얘기야. 양이온인 칼륨 이온과 음이온인 염화 이온이 결합을 했다라는 얘기네. 자, 양이온인 칼륨 이온 전자 하나 내어놓는 아이야. 음이온인 염화 이온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아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할 수 있어. 양이온인 칼륨 이온과 음이온인 염화 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화합물. 양이온의 원소기호를 앞에, 음이온의 원소기호를 뒤에 이렇게 써주고 우리말로는 뭐라고 읽는다? 음이온을 먼저 읽어주면 뭐야? 염화. 양이온을 나중에 읽어주면 칼륨이 되는 거지. 결국 염화 칼륨이라고 하는 KCl 화합물을 물에 녹이면 양이온인 칼륨 이온과 음이온인 염화 이온으로 뭐가 됐다? 이온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수용액에다가 자, 선생님이 펜 색깔을 좀 바꿔보자. 자, 전극을 이번에도 꽂아줘.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의 전극을 꽂아 주었을 때 이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전하들이 이동을 하겠어, 안 하겠어? 이동을 하겠지. 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그 중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칼륨 이온 어느 극으로 끌려가겠어? 그래,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갈 거야. 반면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염화 이온 어느 극으로 끌려갈 거야? 정극에 그렇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갈 거야. 이처럼 수용액 속에서 전하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가 통한다? 그렇지, 전기가 통한다 라는 거지. 자, 이번에는 마지막 모형 또 보고 가자. 자, 질산칼슘을 물에 녹인 질산칼슘 수용액이야. 근데 자, 보자. 이번엔 이걸로 한번 보자. 자, 왼쪽에 있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나 염화칼륨 수용액과 오른쪽에 있는 질산칼슘 수용액의 모형 차이점. 모형의 차이점 한번 찾아볼래요? 눈에 보입니까? 찾으셨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나 염화칼륨 수용액의 경우에는 이온화된 각각의 이온들을 보니까 나트륨 이온이 3개일 때 염화이온도 3개. 자, 염화칼륨 수용액상에서는 양이온인 칼륨 이온이 3개일 때 염화이온도 몇 개로 이온화가 됐어? 3개로 이온화가 되었어. 결국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 비율이 몇 대 몇이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1대 1이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질산칼슘 수용액의 모형을 보아하니 자, 이번에는 양이온인 칼슘 이온은 2개인데 음이온인 질산 이온은 몇 개로 이온화가 되었어? 총 4개로 이온화가 되었어. 물론 이 수용액 속에 양이온이 딱 2개만, 음이온이 4개만 존재한다는 건 아니야. 이거는 지금 비율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질산칼슘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질산칼슘 수용액은 그 수용액 속에 양이온인 칼슘 이온과 음이온인 질산 이온이 몇 대 몇으로 이온화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지. 1대, 아이고야, 왜 다 사라졌니? 아유, 이렇다니까. 나왔다. 다시, 양이온인 칼슘 이온과 음이온인 질산 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하고 있었구나. 어머나, 이게 스님이 어디 다른 데를 뭐 누르고 있나 봐. 1대, 위에다 써야 되겠다. 1대 2의 비율로 결합을 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그랬을까? 왜 1대 2로 결합을 했어야만 했을까? 그렇지.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의 양이 달라. 칼슘 이온은 전자 2개를 잃고 이가의 양이온이 되었어. 반면에 다원자 이온인 질산 이온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일가의 음이온이 된 아이야. 결국 전자 2개를 내어놔야 하는 칼슘 이온과 전자 하나만 얻어야 하는 질산 이온이 1대 1로는 결합을 할 수가 있어 없어? 못하지. 질산 이온이 전자 하나를 더 받아주어야만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능력이 부족해. 전자를 받는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결합을 완성시킬 수 있겠어? 그래, 이 입자가 하나 더 결합을 하면 칼슘 이온이 내어놓는 각각의 전자 하나씩을 받아서 한 덩어리에 질산 칼슘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걸 화학식으로 다시 한번 스님이 나타내 볼게. 깨끗하게 먼저 해보고, 자, 여기다 나타내 볼게요. 칼슘 이온은 이가의 양이온. 무슨 뜻이야? 전자 몇 개 내어놓는다? 2개. 반면에 질산 이온은 일가의 음이온. 다원자 이온인 질산 이온이 전자 몇 개를 얻는다? 1개를 얻는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결합을 하고자 할 때 1대 1로 결합한다 못한다? 못한다. 능력이 부족해. 누가? 질산 이온이. 그러다 보면 결합 수가 좀 늘어나야 돼. 몇 개 결합해야 돼? 2개. 칼슘 이온 몇 개 결합해야 돼? 1개. 요걸 CA. 자, 양이온을 앞에 써준다고 했어. 그 다음에 NO3. 질산이온 2개. 근데 질산이온 몇 개 결합한다? 2개 결합한다. 자, 이렇게 써.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마치 여기 숫자 말이야. 산소 원자가 무려 몇 개나 결합한 것 같아? 32개나 결합한 것 같아. 이럴 때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산소 원자가 32개 결합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다원자 이온인 질산이온이 2개 결합했다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질산이온을 한 묶음으로 묶고 이 질산이온이 2개만큼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CA 가로 열고 NO3 가로 닫고 2라고 써주면 질산칼슘의 화학식이 완성이 됩니다. 얘가 물에 녹아.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겠다? 자, 이온결합 화합물이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현상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지, 이온화라고 부른다고요. 칼슘 이온은 지금 하나만 결합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질산 이온은 2개가 결합을 했어. 그러면 물에 녹았을 때도 각각의 결합 비만큼 나뉘어서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질산 칼슘 수용액을 보면 칼슘 이온 2개일 때 질산 이온은 총 몇 개로 나뉘어지는 거야? 4개로. 만약에 이 안에 칼슘 이온이 3개가 있었다면 이 수용액 속에 질산 이온, 요 입자 몇 개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6개가 나뉘어진다라는 얘기야.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할게. 배터리가 없대. 자, 오늘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었으니까 선생님이 기기 사용이 익숙치 않아서 좀 주소가 없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기기를 조금 더 잘 사용해 보도록 할게.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